사장님, 제가 배가 고픈데 돈이 없습니다. 순간 식당 안에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낡은 문을 밀고 들어온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구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처럼 손님이 두세 팀 앉아 있었고 숟가락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제 이름은 이영자, 올해 67입니다. 한편과는 일찍 사별했고 혼자 딸을 키우며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그 세월 동안 버팀목이 되어준 건 바로 이 작은 식당이지요. 동네 단골들로 겨우겨우 장사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날 청년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앉아요. 밥 한 그릇 정도는 제가 내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해버렸습니다. 그 순간 옆자리 최말순 할머니가 혀를 차며 말했지요. 영자야, 저런 청년 그냥 믿다가 낭패 보는 거 아냐. 세탁소 하는 박준호 아저씨도 중얼거렸습니다. 사장님도 사정 넉넉치 않다던데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배고픈 사람 밥 한 끼 주는 게 대수인가요? 밥상이 놓이자 청년은 젓가락을 잡은 손이 덜덜 떨릴 정도로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국물 한 숟갈마다 그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마음이 괜히 짠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청년은 허리를 깊숙이 숙였습니다. 그냥 얻어먹고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일을 돕겠습니다. 손님들이 킥킥 웃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저런 청년도 있네. 보통은 먹고 그냥 도망가 버리던데 저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냥 가요. 밥 한 끼 준 게 무슨 빚도 아닌데. 하지만 청년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주방에 들어와 설거지를 하고 가게 앞마당 낙엽까지 쓸었습니다. 그 모습의 순간 제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청년, 그냥 밥 얻어먹으러 온 건 아니구나. 저녁이 되어 딸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어떤 청년다며? 조심하세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수지는 늘 현실적인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자 잠시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안에서는 작은 믿음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청년은 가끔 가게에 들렀습니다. 밥을 얻어먹을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일을 먼저 돕고 나서야 식사를 했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서빙을 거들고 한가할 땐 묵묵히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도 많지 않고 괜히 아는 척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슬쩍 물었습니다. 청년, 이름이 뭐예요? 아, 김민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33이고요. 민수라. 낯선 이름이 이제 조금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늘 예의를 지켰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는 꼭 잘 먹었습니다 하고 허리를 숙였고 손님들에게도 깍듯했습니다. 단골들도 조금씩 시선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처음 봤을 땐 수상했는데 성실하긴 하네. 요즘 젊은이 같지 않아. 그런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입가엔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 걱정이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밤에 혼자 있을 때면 내가 괜한 일을 만든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낯설지만 익숙해진 청년의 얼굴이 보이면 그런 의심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민수는 가게 안에서 어떤 불편한 점이 생기면 굳이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메뉴판 글씨가 잘 안 보인다 싶으면 제가 굵은 매직으로 다시 쓰는 걸 지켜봤고 주문이 꼬여도 제가 직접 손으로 정리해 해결하는 걸 그냥 바라봤습니다. 괜히 아는 척 나서지 않는 게 오히려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그의 조용한 태도는 단골들에게도 조금씩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최말순 할머니도 어느 날은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영자야, 저 청년한테 밥 주는 거 이젠 아도 반대는 못하겠네. 착실하구만.
박준호 아저씨도 거들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공짜밥 먹으려는 애는 아닌 것 같아.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맞아, 이 아이는 다르다. 그날 저녁, 민수는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와서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잘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는 꼭 보답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 담긴 진심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미소로 답했습니다. 보답은 무슨, 밥 한 그릇 주고 얻는 게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왠지 오랜만에 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가게에 손님이 몰렸을 때 민수가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접시를 나르며도 실수하지 않았고 손님들에게 물도 챙겨주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오미자 분식집 사장은 제게 슬쩍 말했습니다. 영자씨, 저 청년 든든하겠네. 남의 집 자식 같지가 않아. 그 말에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청년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으로만 끝날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우리 가게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어줄지도 몰라. 아직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지만 제 마음 한쪽 구석에서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과묵했고 아는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진심이 제 마음을 조금씩 흔들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민수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제 가게의 한 부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도 이제는 그를 당연하게 여기며 말을 걸었습니다. 민수야, 물 좀 가져다 줄래? 그래, 그래. 착한 청년. 그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와의 인연,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겠다. 배고프다며 돈이 없다고 찾아온 청년.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있는 그는 단순히 밥을 얻어먹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을 가진 사람, 그리고 어쩌면 제 인생에 늦게 찾아온 또 하나의 선물 같았습니다. 민수 씨,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와줄 거죠. 민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꼭. 그 순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만은 아니라는 걸. 사장님, 설거지는 제가 할게요. 민수가 소매를 걷어붙이며 싱크대 앞에 섰다. 따뜻한 물줄기 속에서 그릇들이 부딪히며 청아한 소리를 냈다. 나는 순간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낯선 청년이 내 가게 싱크대에 서 있다는 게 아직도 어색했지만 그 모습은 왠지 오래 전부터 있던 풍경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민수는 며칠째 꾸준히 식당에 들렀다. 돈이 없어 밥을 얻어먹던 첫날과는 달리 이제는 자청해서 일을 거들었다. 손님들 물잔을 채우고 테이블을 닦고 가끔은 설거지까지. 나는 처음엔 불편해서 그만둬. 괜찮아 했지만 워낙 성실하게 움직이니 내 마음도 점점 풀렸다. 어느 날 저녁, 손님이 빠지고 식당에 고요가 내려앉았다. 나는 계산대 정리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얼굴엔 어쩐지 피곤함과 함께 깊은 그늘이 깔려 있었다. 민수 씨, 어디 사는 거야? 요즘도 집에 잘 들어가? 내가 조심스레 묻자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웃음 비슷한 걸 지었다. 사실은 제대로 된 집이 없습니다. 친구네에 얹어 있거나 찜질방 신세 지는 날도 많고요.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젊은 나이에 갈 데가 없다니. 가족은, 부모님은 시골에 계시지만 연락을 끊은 지 좀 됐습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저, 원래는 앱 개발하는 회사 차려서 열심히 해보려고 했거든요.
투자도 조금 받았고 밤새워서 일했는데 결과는 망했습니다. 동업하던 친구들이랑 사이도 틀어지고 빚만 남았죠. 그때부턴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서워지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다였습니다. 나는 말없이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젊음이 원래 희망이어야 하는데 눈앞의 청년은 실패와 상처를 짊어진 채 겨우 서 있는 듯했다. 그래도 뭐라도 해야지 싶어서요. 여기 와서 이렇게 일하는 게 오히려 제겐 편합니다. 사람들 웃는 것도 보고 사장님이 밥 챙겨주시는 것도 그렇고.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으구, 애써서 했는데 망하면 마음이야 오죽하겠어.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움직이는 거 보면 다시 잘 일어설 수 있을 거야. 그 순간 내 속에서 오래 묵은 모정 같은 게 올라왔다. 내 아들 도래의 청년이었지만 아들보다 더 지쳐 보였다. 민수 씨, 밥은 걱정 말고 먹어. 대신 가끔 가게 일 좀 도와줘. 그것만 해도 나야 고맙지.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며칠 뒤 딸 수진이 집에 들렀다가 민수를 보았다. 엄마, 이 사람이 아직도 있었어. 수진은 의심스러운 눈길을 보냈다. 나는 민망해서 웃으며 말했다. 그냥 밥 굽는다고 해서 챙겨줬어. 일도 좀 도와주고. 수지는 눈살을 찌푸렸다. 헛말,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 함부로 들이면 안 돼. 혹시 알 수 없잖아.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마음 한편이 흔들렸다. 혹시 내가 너무 쉽게 마음을 연 건가? 민수는 조용히 수진의 말에 고개를 숙였다. 걱정하시는 거 당연합니다. 전 그냥 밥값이라 생각하고 일만 돕겠습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가게 불을 끄며 생각에 잠겼다. 나도 처음엔 저 청년이 수상쩍어 보였지. 그런데 며칠을 지켜보니 저 눈빛이 거짓말하는 눈빛은 아니더라. 살아오며 사람을 많이 상대해 본 촉 같은 게 내 마음속에서 말했다. 다음 날 점심 단골 어르신들이 와서 민수를 보며 물었다. 사장, 이점은이는 새로 들어온 종업원인가?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냥 밥 얻어먹고 심심풀리로 도와주는 청년이에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성실해 보이네. 점은이 보기 드물다. 민수는 그 말에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어딘가 울컥하는 기운이 비쳤다. 나는 민수에게 물었다. 혹시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앱 같은 거 말이야.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젠 겁이 납니다. 다신 안 하고 싶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론 아직 미련이 있긴 해요. 근데 현실이 너무 무겁습니다. 잠시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따뜻하게 말했다. 잘 생각했어. 지금은 차근차근 마음부터 추스르는 게 먼저지. 우리 가게에서 천천히 해. 급할 것 없어.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민수는 여전히 가게를 도왔다. 그 사이 단골들은 그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 이 청년 덕분에 음식 나오는 게 더 빠르네. 사장, 좋은 도움이 얻었구만. 나는 그 말을 듣고 괜히 뿌듯해졌다. 민수가 내 가게에서 자리를 잡아가는 게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식당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메뉴판을 유심히 보았다. 사장님, 이거 글씨가 너무 작아서 어르신들이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제가 좀 고쳐드릴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됐어. 그냥 두면 돼. 내가 큰 글씨로 다시 써놓으면 되지. 민수는 잠시 멈칫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수는 한참 동안 가게 간판과 메뉴판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알았다. 야이,
그냥 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뭔가를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때가 되면 스스로 말하리라 생각했다.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찾아왔다. 엄마, 그 청년 아직도 있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야. 착하고 성실한 아이야. 나보다 더 힘든 세상 살고 있는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내 눈이 본 건 믿을 만한 진심이었다. 민수는 여전히 가게에서 묵묵히 일을 도왔다. 어느 날은 단골 어르신이 남긴 반찬을 포장해 주며 웃었고 또 어느 날은 어린 손님에게 젓가락을 챙겨주며 다정하게 대했다. 그런 사소한 모습들이 내 마음을 자꾸만 따뜻하게 했다. 민수 씨, 고생 많지? 내가 괜히 잡아두는 건가 싶다. 아닙니다. 저한텐 오히려 이 시간이 제일 편합니다. 숨 쉬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이 찌르르했다. 이 청년에게 이 작은 가게가 쉼터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이. 그날 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사실 전 여기서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냥 돈 버는 게 아니라 사람 사는 걸 배우는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인생이란 게 결국 사람 사는 거지. 그걸 알면 반은 성공한 거야. 민수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다. 사람 사는 거, 반은 성공. 그 눈빛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나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가게 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나는 문득 생각했다. 저 아이, 다시 시작할 날이 있겠구나. 지금은 지쳐서 쓰러져 있지만 언젠간 힘을 내리라. 그리고 그 시작이 어쩌면 이 작은 식당일지도 모른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민수, 네가 다시 일어설 때까지 내가 밥은 꼭 챙겨줄게.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가게 안은 적당히 분주했다. 두세 팀의 손님이 남아 국밥을 비우고 있었고 나는 담을 훔치며 계산대를 정리했다. 민수는 익숙하게 서빙을 도우며 물잔을 채웠다. 이젠 손님들도 그를 당연한 식구처럼 여겼다. 전문이 물 좀 더 줘. 네, 여기 시원한 물 드세요. 민수는 밝게 대답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 모습에 손님들은 보기 좋네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가게 한쪽에 놓인 낡은 메뉴판을 집어들었다. 글씨가 군데군데 번져 있었고 오래된 사진은 색이 바랬다. 아이고, 이거 또 새로 써야겠네. 나는 종이와 굵은 매직을 꺼내 글씨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민수가 다가와 조심스레 물었다. 사장님, 이런 거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아냐, 이런 건 그냥 내가 하는 게 편해. 오래 해봐서 손에 익었거든.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아쉬움이 스쳤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수는 더 익숙하게 가게 일을 거들었다. 테이블 치우기, 설거지, 음식 나르기까지 척척 해냈다. 손님들도 이제는 민수 씨라고 부르며 친근하게 대해주었다. 어느 날은 단골 어르신이 말했다. 사장, 이 젊은이 덕분에 음식 나오는 게 더 빨라졌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저도 한결 수월하네요. 민수는 쑥스러워했지만 그 얼굴에는 오랜만에 자신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날 저녁, 손님이 빠지고 가게가 조용해졌을 때 민수가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사장님, 여기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손님이 적은 걸까요? 나는 잠시 멈추더니 한숨을 내쉬었다. 글쎄다. 예전엔 발 디딜 틈이 없었지.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다 프랜차이즈나 큰 데만 가더라고. 우리 같은 동네 가게는 그냥 단골들 덕에 겨우 버티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수진이 다시 가게에 들렀다. 민수를 보자마자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아직도 여기 있어요. 민수는 공손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수지는 나를 다로 불러 말했다. 엄마, 저 청년 너무 오래 붙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노리는 거 있는 거 아니냐고.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착한 아이야. 괜히 오해하지 마라. 수지는 못마땅한 듯 돌아섰지만 나는 마음속에서 더 단단해졌다. 민수는 여전히 성실히 가게를 도왔다. 그날 오후 그는 밖에 나가 간판을 한참 바라보더니 말했다. 사장님, 이 간판 글씨도 많이 바랬네요. 멀리선 잘 안 보일 것 같아요. 응, 밝지. 근데 새로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그냥 이렇게 버티는 거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했다. 며칠 후 민수는 손님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유심히 살펴봤다. 사장님, 손님들이 사진 찍는 건 거의 없네요. 사진, 누가 이런 데서 찍어? 그냥 먹고 가는 거지. 나는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민수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는 무엇인가 마음속에서 차곡차곡 쌓아가는 듯 보였다. 저녁 무렵, 단골인 박 노인이 들어와 민수에게 말했다. 젊은이, 고생 많구만. 요즘 보기 드문 청년이야. 민수는 머쓱하게 웃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는 그 대화를 들으며 괜히 뿌듯했다. 단골들이 민수를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가게 문을 닫은 후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사장님, 혹시 젊은 사람들한테 가게를 알릴 방법 같은 건 안 해보셨어요? 나는 고개를 갸웃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요즘은 다 휴대폰으로 뭐든 찾아보잖아요. 여기도 맛있는데 그냥 모르는 게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나는 피식 웃었다. 에이, 그런 건 나랑 상관없는 얘기지. 나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야. 민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분명히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면서도 굳이 묻지 않았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혼자서 가게 불을 끄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맛도 좋고 정성도 가득한데 세상이 변하니 나 같은 가게가 뒤처지는구나. 내 가슴 속에도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들었다. 며칠이 더 흘렀다. 민수는 여전히 묵묵히 일하고 단골들과 웃으며 지냈다. 하지만 나는 자꾸만 그의 눈빛 속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그건 단순히 밥값을 갚기 위해 일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마치 새로운 길을 찾으려는 작은 씨앗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청년, 언젠가 무슨 얘기를 꺼내겠지. 난 그냥 지켜보자. 그리고 그 씨앗은 곧 싹을 틔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나는 민수가 가게에 들어와 있는 게 점점 당연하게 느껴졌다. 이제 그가 없는 식당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리고 어쩌면 그 청년이 이 가게의 운명을 바꿀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했다. 나는 가만히 눈을 감고 다짐했다. 민수, 네가 무슨 말을 꺼내든 내가 들어줄게. 사장님,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가게 안엔 설거지 소리만 남아있던 늦은 저녁이었다. 나는 걸레를 손에 쥔 채 민수를 바라봤다. 무슨 일인데?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마치 오래 준비한 말을 꺼내듯 조심스레 말했다. 저 가게를 좀 더 알리면 어떨까 싶어서요. 요즘은 다들 휴대폰으로 맛집 찾잖아요. 여기 음식도 정말 맛있는데 그냥 알리는 사람이 없는 게 아쉽습니다. 나는 순간 멈칫했다. 휴대폰, 인터넷, 아이고, 그건 젊은 사람들 얘기지.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꼭 젊은 사람만의 세상은 아니에요.
오히려 사장님 같은 분의 이야기와 정성이 더 특별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슬며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아이고, 넌 참 별 걱정도 다 한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흔들렸다. 그때 단골 어르신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 아직 안 갔구만. 오늘도 고생했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이제 마무리 중이에요. 민수가 공손히 인사하자 어르신은 그를 흘낏 보더니 물었다. 근데 둘이 무슨 얘기 중이었어? 내가 설명하자 어르신은 걸걸 웃었다. 에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온라인 홍보야. 그냥 단골만 잘 챙기면 되지. 그 말에 나는 괜히 얼굴이 붉어져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말이에요. 민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다. 다음 날 민수가 작은 종이 노트를 들고 가게에 왔다. 사장님, 제가 어제 생각 좀 해봤는데요. 나는 눈을 크게 떴다. 또 무슨 생각을 했길래 그래. 민수는 노트를 펼쳐 보였다. 거기엔 간단한 그림과 메모가 적혀 있었다. 메뉴 사진 찍기 가게 위치 지도에 표시 사장님 이야기 한 줄 소개 이 정도만 해도 젊은 사람들이 가게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조금은 배운 게 있어서 앱까지는 아니더라도 간단한 온라인 페이지는 만들 수 있습니다. 나는 종이를 들여다보다가 나도 모르게 미소가 나왔다. 아이고, 세상 참 별 신기한 것도 다 있네. 마침 그때 단골 김 여사가 들어왔다. 사장, 메뉴판 글씨 새로 썼네. 예, 어제 다시 정리했어요. 민수가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김 여사는 민수를 흘어보더니 말했다. 젊은 사람이 참 부지런하네. 근데 온라인 홍보? 허허. 그런 거 한다고 손님이 올까? 나는 머쓱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민수는 조용히 말했다. 안 해보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냥 한 번 시도만 해보면 됩니다. 며칠 동안 민수는 계속 사진을 찍고 메모를 정리했다. 사장님, 이 각도에서 사진 찍으면 음식이 더 맛있어 보여요. 이구, 난 그런 거는 잘 모르겠다. 그냥 먹고 배부르면 되지. 나는 고개를 저었지만 민수의 열정은 걷기지 않았다. 손님들이 없을 때면 그는 휴대폰을 붙잡고 뭔가를 계속 다듬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저 아이, 괜히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닌가. 어느 날 저녁, 딸 수진이 와서 민수의 모습을 보고 말했다. 엄마, 저 사람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설마 또 자기 사업하려는 거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냥 우리 가게 알린다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야. 수지는 못마땅하게 말했다. 엄마는 너무 쉽게 믿어. 저러다 또 이상한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속으로 답답했지만 겉으론 웃으며 넘겼다. 괜찮아. 내가 옆에서 보고 있잖니. 민수는 하루가 다르게 뭔가를 다듬어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휴대폰 화면을 내게 보여줬다. 사장님, 이거 한번 보세요. 화면에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 이름, 주소, 그리고 음식 사진이 있었다. 이건 뭐야? 가게 소개 페이지예요.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보고 찾아오기도 해요. 재직 완성은 아니지만 이렇게만 해도 다릅니다. 나는 놀란 듯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아이고 세상에, 내 가게가 이런 데 올라가도 되는 거야.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사장님 가게니까 당연하죠. 그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다. 그동안 내 가게는 오직 동네 단골들만 아는 작은 공간이었다. 그런데 화면 속 가게는 세상 어딘가로 뻗어나가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나는 곧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난 이런 거 영 몰라. 괜히 너만 수고하는 거 아냐. 민수는 차분히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그냥 계시면 됩니다. 며칠 후 민수의 작은 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는 가게 앞 사진을 찍고 메뉴 하나하나를 정성껏 기록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애심 불안했다. 괜히 헛수고만 하는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쪽에 묘한 기대도 피어났다. 혹시 정말 젊은 손님이 찾아올지도 모르지. 그날 밤 나는 불 꺼진 가게에 홀로 앉아 생각했다. 민수 말대로 세상은 변하는구나. 나도 조금은 변해야 할까. 민수는 그 후에도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다. 단골들이 볼 때마다 쓸데없는 짓 아니냐 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사장님, 제가 끝까지 해볼게요. 결과는 나중에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저 청년이 저렇게 진심인데 한번 믿어보자.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말했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나야 잘 모르니 내가 알아서 해주면 고맙지. 민수는 놀란 듯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장님, 후회 안 하실 거예요. 나는 살며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후회는 무슨. 나도 괜히 기대가 되네. 그 순간 내 마음속에도 작은 불씨가 피어났다. 혹시 정말 무언가 달라질지도 모르겠다. 사장님, 오늘은 왠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민수가 아침부터 가게 문을 열고 걸레를 들고 있었다. 나는 구수한 웃음을 지으며 대꾸했다. 좋은 일은 무슨. 오늘도 단골 어르신 몇 분 오시면 다행이지. 민수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가 내게 화면을 내밀었다. 보세요. 어제 올린 사진에 댓글이 달렸어요. 맛있겠다. 꼭 가봐야겠다 하는 글들이에요.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화면을 들여다봤다. 글씨가 작아 잘 읽히지 않았다.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그런 걸 뭘 안다고. 넌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네. 민수는 빙긋 웃으며 말했다. 사장님, 믿어보세요. 곧 손님이 찾아올 겁니다. 점심때가 다가오자 식당엔 늘 오던 단골 어르신들이 하나둘 들어왔다. 사장, 국밥 하나 더. 여기 제육도 추가해줘. 나는 익숙한 주문에 손을 바삐 눌렸다. 민수는 옆에서 물을 따라주고 상을 닦으며 묵묵히 도왔다. 그런데 문이 덜컥 열리면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여기 영자식당 맞나요?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처음 보는 젊은 남녀였다. 20살 남짓한 대학생으로 보였다. 나는 눈을 깜빡이며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 그들은 휴대폰을 보며 말했다. 여기 온라인에서 봤는데 국밥이 맛있다고 해서요. 혹시 두 그릇 되나요? 나는 민수를 흘끗 바라보았다. 민수는 눈으로 보세요. 제가 뭘 했어요. 라는 듯 웃었다.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예, 그럼요. 자리 앉으세요. 젊은 손님들이 앉아 단골 어르신이 수저를 내려놓고 물었다. 사장, 저 친구들은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나는 멋쩍게 웃었다. 그러게요. 요즘 젊은 사람도 우리 집에 오는 모양이에요. 국밥 두 그릇을 정성껏 내갔다. 젊은이들은 사진을 찍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와, 진짜 맛있다. 집밥 같아. 그 말에 얼굴이 붉어지고 괜히 마음이 뭉클했다. 한쪽에서 단골 어르신이 중얼거렸다. 요즘 애들이 이런 데도 오는구먼. 민수는 흐뭇하게 웃으며 물컵을 채워줬다. 나는 그 모습이 낯설면서도 든든했다. 정말로 민수가 한 일이 효과를 내고 있는 걸까? 식당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새 모녀가 들어왔다. 혹시 여기 인터넷에서 본 집 맞죠? 국밥 사진 보고 왔어요. 나는 놀라며 맞이했다. 네, 맞습니다.
이쪽에 앉으세요. 손님이 늘어나자 가게는 모처럼 활기를 띠었다. 나는 바삐 움직이면서도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민수는 한 발짝 다르게 움직이며 손님을 챙겼다. 단골 어르신이 다가와 속삭였다. 사장, 저 청년이 뭘 한 거 아냐? 요즘 이상하게 젊은 손님이 늘었네. 나는 얼버무렸다. 글쎄요. 그냥 운이 좋은 거겠지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알았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면 아는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오늘 들어온 손님들, 내가 올린 그 사진 보고 온 거 맞니?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제 사진이 퍼진 모양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효과가 나네요. 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참말로 대단하네. 내가 젊었을 땐 생각도 못할 일이야. 민수는 미소 지었다. 이제 시작이에요. 조금만 더 해보면 분명 사장님 가게가 더 알려질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래 잊었던 희망 같은 걸 느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누웠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 젊은 손님들이 웃으며 먹던 모습이 떠올랐다. 집밥 같아.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그동안 힘들게 지켜온 이 식당이 정말 누군가에게 따뜻하게 느껴진 걸까? 그리고 민수, 그 아이가 아니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나는 천천히 눈을 감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수야, 고맙다. 다음 날도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점심시간이 되잔 낯선 얼굴들이 두 팀이나 찾아왔다. 여기 국밥 맛집 맞죠? 인터넷 보고 왔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놀란 듯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이 집이 언제부터 맛집이 됐대. 나는 그저 웃으며 밥을 내갔다. 민수는 더욱 분주해졌다. 물컵을 채우고 반찬을 나르고 계산까지 척척 도왔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정말 식당 식구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저녁 무렵 딸 수진이가 들렀다. 엄마,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손님이 많아서 그렇지 뭐. 너도 놀라워라. 요즘 젊은 손님들이 들어와. 수지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민수를 흘끗 보자. 민수는 어깨를 쓱했다. 그냥 조금 도왔을 뿐이에요. 수지는 묘한 눈빛으로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 씨, 혹시 뭐 꾸미는 거 아니죠?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달을 달랬다. 어이다, 민수가 뭐 나쁜 짓 할 사람이냐. 그저 고맙지. 그날 밤 나는 민수에게 조용히 말했다. 민수야, 오늘처럼 도와줘서 정말 고맙다. 내 덕분에 가게가 달라지는 게 보여. 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사장님, 제가 여기서 밥 얻어먹고 도와주신 거, 그 은혜 갚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나는 가슴이 찡해져 아무 말도 못했다. 그저 민수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다. 고맙다. 민수야, 너 참 기특하다. 며칠 뒤 인터넷에는 또 다른 글이 올라왔다. 영자식당 국밥. 진짜 푸짐하고 맛이듬. 사장님 인심도 최고. 사진과 함께 퍼져나가자. 손님은 더 늘었다. 단골 어르신들도 농담처럼 말했다. 사장, 이제 우리 자리 없으면 어쩌려고 그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어르신들 자리는 늘 있지요. 걱정 마세요. 가게 안에 웃음소리가 잦아들지 않았다. 한때 적막하던 식당이 모처럼 활기를 되찾고 있었다. 나는 주방에 서서 국밥을 푸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다 민수 덕분이구나. 내가 괜히 아이를 의심했었네. 민수가 주방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며 말했다. 사장님, 오늘도 손님 예약 들어왔어요. 내일 점심이래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예약까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마 더 늘어날 겁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가 뜨거워졌다. 정말 내 식당에도 봄이 오는구나. 늦은 밤, 가게에 불을 끄고 민수와 나란히 골목길을 걸었다.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사장님, 앞으로 더 좋은 날 올 거예요. 제가 약속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민수야, 내 말대로라면 정말 나도 한번 기대해 봐도 되겠지. 민수는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오랫동안 잊었던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시 떠올렸다. 식당 문을 닫고 하루 장사를 마치자 가게 안에는 잔잔한 한숨 같은 고요가 내려앉았다. 민수는 묵묵히 테이블을 닫고 의자를 올려두었다. 나는 계산대에 앉아 수북하게 쌓인 지폐와 동전을 세며 오늘 하루를 곱씹었다. 마음이 괜히 벅차올랐다. 이렇게 북적이는 날이 또 올 줄이야. 나는 민수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오늘 같은 날은 상상도 못했다. 내 덕에 참 고맙다.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를 지었다. 별 말씀을요. 그냥 조금 도운 것뿐인데요. 그때 식당 문이 덜컥 열리더니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아직 안 갔네. 딸 수진이었다. 퇴근 후 들른 모양이었다. 나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수진아, 오늘은 좀 늦었네. 수진은 코트를 벗어 의자에 걸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엄마, 오늘 장사 어땠어? 가게가 왠지 활기가 달라 보이네. 나는 눈웃음을 지었다.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참 오랜만에 땀을 흘려봤다. 그 말에 수지는 살짝 놀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이 청년이 도와줬다면서요. 민수는 서둘러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수진 씨. 제가 요즘 사장님 일을 조금 돕고 있습니다. 수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나는 그걸 눈치채고 물었다. 왜 그래? 내 표정이 좀 어두운데. 수지는 한숨을 내쉬며 목소리를 낮췄다. 엄마, 그냥 조금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가 예전에 사람 믿었다가 크게 상처받은 적 있잖아. 그때 엄마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난 다 봤어. 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 잊고 지내려 했던 기억이 불쑥 되살아났다. 그때의 고통스러운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지는 덧붙였다. 저 청년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또 너무 의지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혹시라도 실망하게 될까 봐 무섭단 말이야. 나는 수진의 말에 잠시 침묵했다. 그 말은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애틋한 마음이 느껴졌다. 딸은 그저 엄마를 지키고 싶은 것이었다. 그때 민수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 씨 말씀 맞습니다. 사실 저는 그저 잠시 머무는 청년일 뿐일지도 몰라요. 믿을 만한 큰 배경도 없고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 해가 되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나는 목이 메었다. 민수의 진심이 느껴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진을 바라봤다. 들었지? 엄마도 내 말처럼 조심은 할 거야. 괜히 기대를 크게 걸지도 않을 거다. 그러니 너무 걱정 말아라. 수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의자에 앉았다.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말하닌 나도 믿어볼게. 근데 엄마 꼭 기억해. 세상엔 좋은 사람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 나는 달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잊지 않을게. 민수는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었다. 괜히 억울해할 법도 한데 오히려 담담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 모습이 이상하게 믿음직스러웠다. 나는 분위기를 바꾸려 했었다. 자, 오늘 저녁은 국밥으로 할까? 수진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응, 좋아.
민수는 말없이 주방으로 들어가 국밥 그릇을 꺼냈다. 소뚜껑을 열자 구수한 김이 퍼졌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이 청년, 참 성실하다. 바라는 것도 없어 보이고 묵묵히 자기 할 일만 하네. 수지는 여전히 눈길을 거두지 못했지만 말은 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엄마 옆에서 국밥이 나오길 기다렸다. 민수가 국밥을 내오자 수지는 젓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숟갈 떴다. 맛있다. 역시 엄마 국밥이야. 나는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세 사람 사이에 묘한 온기가 감돌았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자리가 왠지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나 먼저 갈게. 오늘은 좀 피곤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가라. 수지는 가기 전 민수를 잠시 바라봤다. 말없이 눈인사를 하고는 가게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 가게 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수는 국그릇을 치우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따님이 저 때문에 걱정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네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건 없지. 그저 엄마를 지키고 싶은 마음일 뿐이다. 애가 나 때문에 더 예민한 거야.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겠네요. 시간이 지나면 수진 씨도 제 진심을 알겠죠. 나는 그 말에 괜스레 뭉클했다. 이 청년이 이렇게까지 진지한 사람이었구나.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진의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다. 엄마, 도 상처받을까? 봐, 무서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으로 대답했다. 그래, 나도 무섭다. 하지만 이번만은 다를 거다. 그날 이후 수지는 여전히 민수를 곱게 보진 않았지만 예전만큼 날카롭진 않았다. 그저 조심스레 거리를 두며 엄마 곁을 지켰다. 식당은 점점 활기를 띠었다. 젊은 손님들이 하나둘 늘고 단골 어르신들도 기분 좋게 국밥을 비웠다. 민수는 그 속에서 묵묵히 움직였다. 주방에서, 홀에서, 때론 온라인에서 그는 늘 한결같았다. 나는 그런 민수의 모습을 보며 조금씩 마음이 놓였다. 며칠 뒤 가게에 앉아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수진이 불쑥 물었다. 엄마, 그 청년 계속 같이 있을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적어도 지금은 필요하다. 엄마 혼자 하기는 벅차니까.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알았어. 엄마가 그렇게 믿는다니. 나도 더는 뭐라고 안 할게. 대신 엄마, 항상 조심해. 알았지? 응, 알았다. 그 대화를 끝으로 딸은 더는 민수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마음이 다 풀린 건 아니었지만 걱정의 가시는 조금 무뎌진 듯했다. 사장님, 요즘 손님이 부쩍 늘었네요. 점심시간이 조금 지난 오후, 단골 손님 최 씨가 국밥 그릇을 비우며 웃었다. 영자는 담을 훔치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저도 신기해요. 어디선가 저희 집 이야기를 듣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옆에서 설거지를 정리하던 민수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영자는 다 알고 있었다. 민수가 가게 홍보를 돕고 있다는 걸. 민수는 늘 조용히 움직였다. 손님들이 편하게 앉을 수 있도록 의자를 닦아두기도 하고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면 밝게 인사를 하며 자리를 안내했다. 처음에는 밥 얻어먹고 일하는 척하는 건 아닌가 싶었던 마음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이 아이가 아니었으면 나 혼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영자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다. 그날 오후 잠시 한가해진 틈에 영자는 민수에게 따뜻한 국물을 건네며 물었다. 민수야,
힘들진 않니? 아니에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게 오히려 좋아요. 매일 밥도 얻어먹고 배운 것도 많아요. 민수는 언제나처럼 수줍게 웃었다. 영자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얘가 참 착해. 나 같으면 벌써 떠났을 텐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가게는 확실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텅 비는 날이 잦았지만 요즘은 하루라도 빈자리가 없이 돌아가는 날이 많아졌다. 동네 사람들도 변화에 놀랐다. 여기 왜 이렇게 갑자기 잘 되죠? 맛도 맛이지만 뭔가 달라졌어. 활기가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찾아왔다. 그 활기의 중심에는 민수가 있었다. 영자는 잘 알고 있었다. 그동안 민수가 보여준 성실함과 성의가 손님들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웠다. 저 애는 늘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공짜로만 부려도 되나.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들었다. 봉투 안에는 얼마 되지 않는 돈이 들어 있었다. 식당에서 조금씩 모은 남은 돈이었다.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민수에게는 최소한의 보답이라 생각했다. 받지 않으려 하겠지. 그래도 억지로라도 줘야 해. 영자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손님이 모두 빠지고 가게가 한가해졌을 때였다. 영자가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다. 민수야, 이거 좀 받아라. 민수는 눈이 동그래졌다. 사장님, 이게 뭐예요? 한 달 동안 고생했잖니. 밥만 먹고 살 순 없잖아. 아주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 마음이야. 민수는 두 손을 내저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저 이런 거 못 받아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서 한 건데요. 안 된다. 내가 더 미안하다. 받아라. 영자는 단호하게 봉투를 민수 손에 쥐어줬다. 민수는 난처한 얼굴을 하다가 마침내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꼭 필요한 데 쓰겠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민수는 봉투를 손에 쥐고 한참이나 멍하니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새로운 다짐 같은 것. 그 모습에 영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야이, 뭔가 큰 걸 해낼 애일지도 몰라. 그날 이후 민수의 태도는 더 달라졌다. 손님들에게 더 친절했고 가게 일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리고 틈틈이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곤 했다. 뭐 적는 거니? 영자가 물었다. 민수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 써먹을 수 있을까 해서요. 영자는 그 대답을 듣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굳이 알 필요도 없었고 민수가 알아서 잘해낼 거라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다. 가게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손님들은 웃으며 밥을 먹고 영자와 민수는 함께 움직이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었다. 그리고 그날 밤 영자는 문득 달수진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엄마, 혼자 힘들게 살지 말고 누군가 의지할 사람도 있어야 해. 영자는 하늘을 바라보며 혼잣말했다. 그래, 민수 같은 애라면 의지해도 괜찮을지 몰라. 그 말에 왠지 모르게 마음이 든든해졌다. 점심시간이 지나자 식당 안은 여전히 북적였다. 예전 같으면 1시만 되어도 한산해졌을 텐데 요즘은 늦은 시간에도 손님들이 끊이지 않았다. 단골 최 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사장님, 요즘은 진짜 예전하고 달라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서인지 밥도 더 맛있게 느껴집니다. 영자는 담을 닦으며 웃었다. 다 민수 덕이지요. 민수는 부끄럽다는 듯 허리를 굽혔다. 손님들이 모두 떠난 오후 가게 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민수는 구석에 앉아 작은 수첩을 꺼냈다. 거기에 무언가를 열심히 적어 내려갔다. 숫자, 화살표,
동그라미. 영자는 그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다가 물었다. 민수야, 그거 대체 뭘 그렇게 적는 거니? 맨날 보니까 학교 공부 같기도 하고. 민수는 잠시 멈추더니 어색하게 웃었다. 아, 그냥 아이디어 정리하는 거예요. 영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아이디어. 네, 사실은 앱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요. 민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영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앱이라니? 그게 뭔데? 민수는 수첩을 뒤집어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식당 이름 옆에 위치 공유, 사진 후기, 메뉴 추천 같은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요즘은 사람들이 밥 먹을 곳을 휴대폰으로 찾아보잖아요. 저는 작은 가게들이 손쉽게 자기 식당을 알릴 수 있는 앱을 만들고 싶어요. 민수의 눈빛은 진지했다. 이 가게도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인터넷 카페에 사장님 국밥 사진을 올렸을 때 반응이 꽤 좋았거든요. 영자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때 마침 단골 김씨가 들어왔다. 사장님, 국밥 하나 포장해 가려는데요. 영자는 민수와 대화를 잠시 멈추고 국밥을 포장했다. 김씨는 영자와 민수가 수첩을 들여다보는 모습을 힐끗 보더니 물었다. 뭐 그렇게 심각하게 보고 있어? 민수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식당 홍보할 수 있는 앱 아이디어 같은 걸 생각 중이었어요. 앱? 그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거잖아. 김씨가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냈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근처에서 밥집을 찾을 때 여기 같은 작은 식당도 쉽게 검색되게 하는 거예요. 사진이나 후기도 바로 올릴 수 있고요. 김 씨는 감탄했다. 오, 그거 괜찮네. 나 같은 사람도 쓰겠어. 영자는 속으로 조금 당황스러웠다. 얘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민수는 그저 착하고 성실한 청년이라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머릿속에는 더 큰 그림이 있었다. 민수는 다시 말했다. 물론 아직은 구상 단계예요. 제가 혼자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영자는 그의 눈빛에서 흔들림 없는 열정을 보았다. 민수야,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민수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렵겠지만 해보고 싶어요. 이 가게에서 도와드리면서 떠올린 아이디어라서 그냥 흘려보내고 싶지 않아요. 김 씨가 거들었다. 사장님, 저 청년 눈빛 보세요. 진심이에요. 저는 응원할 겁니다. 영자는 차마 대답을 하지 못했다. 가슴 속 어딘가가 뜨겁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민수의 말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때는 식당이 문 닫을 위기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날 저녁, 가게 불을 끄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 영자는 민수의 수첩에 적힌 글자들이 계속 떠올랐다. 위치 공유, 사진 후기, 메뉴 추천. 낯설지만 묘하게 설레는 단어들이었다. 저 아이가 정말 해낼 수 있을까? 아니, 해낸다면 우리 식당뿐 아니라 나 같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지. 영자는 스스로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집에 도착해 앉아있던 달수진이 물었다. 엄마, 왜 그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수진아, 내가 말한 게 맞을지도 몰라.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거. 수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영자의 얼굴에서 오래간만에 편안한 빛을 보았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수가 보여준 눈빛, 그리고 작은 수첩 한 권이 마음속에 계속 남았다. 이 아이와 함께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영자는 두 손을 모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민수야, 내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가슴의 짐이 조금은 가벼워진 듯했다. 아침 햇살이 식당 창가로 스며들었다. 영자는 늘 그렇듯 국밥 육수를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어제 민수가 말한 FAD어로 가득 차 있었다. 위치 공유, 메뉴 추천, 사진 후기. 참 별세계 같은 말인데도 왠지 가슴이 뛰네. 영자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그때 민수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아침 일찍 준비 도와드릴게요. 민수는 부지런히 테이블을 닦고 의자를 가지런히 정리했다. 그리고 틈틈이 수첩을 꺼내 뭔가를 적었다. 영자가 물었다. 또 뭐 쓰는 거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앱 구조를 조금 더 정리하고 있어요. 단골 손님들이 자주 오는 시간을 기록해 두면 그걸 참고해서 가게 홍보 포인트를 잡을 수 있거든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얘가 단순히 상상만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진지하게 준비하는구나. 점심시간,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단골 김씨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민수에게 물었다. 민수야, 그 앱 말인데 이름은 정했냐? 민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다. 아직은 없어요. 그냥 기능만 구상하는 중이에요. 다른 손님이 거들었다. 이 가게 덕분에 나온 아이디어라면 이름도 여기랑 관련 있으면 좋겠다. 국밥이든 따뜻함이든 말이야. 사람들은 웃으며 의견을 내놓았다. 민수는 모두의 이야기를 수첩에 빠짐없이 적었다. 영자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다. 이제는 손님들까지 민수를 응원하네. 참 대견하다. 그날 저녁, 민수는 영자에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사장님, 제가 조금 더 공부해 보려고 해요. 웹 만드는 방법을 찾아보고 실제로 틀이라도 만들어 보려고요. 영자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내가 혼자서 할 수 있겠니? 며칠 뒤 민수는 퇴근 후에도 가게 구석에서 노트북을 두드렸다. 영자는 설거지를 하다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낯선 화면 속에서 알 수 없는 기호들이 오갔지만 민수는 몰두해 있었다. 민수야, 밥은 먹었니? 네. 사장님, 조금만 더 하고 먹을게요. 민수의 대답에는 피곤함보다 열정이 가득했다. 식당의 변화는 계속됐다. 손님들은 여전히 북적였고 민수의 친절은 입소문을 탔다. 그리고 영자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이 움트고 있었다. 민수의 꿈이 이루어진다면 나도 조금은 당당해질 수 있겠지. 그날 오후 단골 최 씨가 말했다. 사장님, 민수 덕에 여기 분위기가 환해졌어요. 이 집이 앞으로 더 잘 될 거라 믿습니다.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뭉클해졌다. 민수는 틈만 나면 새로운 기능을 떠올렸다. 사장님, 만약 손님들이 앱으로 예약까지 할 수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그럼 대기줄도 줄겠구나. 맞아요. 또 자주 오는 손님한테는 포인트를 주는 시스템도 넣고 싶어요. 영자는 듣는 것만으로도 설레었다. 얘가 정말 무언가를 만들고 있어. 며칠 뒤 민수가 작은 화면을 영자에게 보여주었다. 아직은 기본 화면뿐이에요. 글자만 띄워넣는데 그래도 뼈대는 조금 잡혔습니다. 영자는 눈을 크게 떴다. 이게 내가 만든 거야. 민수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영자는 마음속 깊이 감탄했다. 그날 밤, 영자는 집에 돌아와 수진에게 말했다. 내가 말한 대로 의지할 사람이 생기니까 참 다르다. 민수 덕분에 나도 다시 힘이 난다. 수진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엄마, 민수 씨 같은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건 행운이에요. 꼭 응원해 주세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이제는 민수를 그냥 밥 얻어먹는 청년으로 보지 않는다.
이 아이는 내게도 희망을 준 아이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영자는 가게 문을 열며 민수에게 속삭였다. 민수야, 내 꿈이 꼭 이루어지도록 나도 같이 힘보태줄게. 민수는 놀란 눈으로 영자를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식당 안을 따뜻하게 채우며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다. 가을바람이 서늘하게 불어오던 날, 영자는 가게 문을 열며 달라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쓸쓸하게만 느껴지던 길거리가 이제는 활기가 넘쳤다. 민수 덕분에 식당에 오는 손님이 부쩍 늘어난 탓이었다. 단골과 새 손님이 섞여 들어와 따뜻한 국밥을 먹으며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영자에게는 무엇보다 큰 보람이었다. 정말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영자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날도 민수는 여느 때처럼 먼저 와서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점심 예약이 몇 건 들어왔어요. 예약. 영자가 놀라 눈을 크게 떴다. 민수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며 웃었다. 제가 만든 앱에서 테스트로 예약 기능을 열었거든요. 벌써 몇 분이 신청했어요. 화면에는 오늘 점심 3명 예약, 저녁 2명 예약이라는 알림이 떠 있었다. 영자는 믿기지 않는 듯 휴대폰을 바라봤다. 세상에, 이게 다 내가 만든 거라고. 민수는 부끄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하지만 조금씩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손님들이 직접 써보고 피드백도 주고 계세요. 그 순간 영자의 가슴이 뭉클하게 벅차올랐다. 민수가 정말 해냈구나. 점심 무렵 예약 손님들이 실제로 찾아왔다. 앱에서 보고 왔습니다. 예약도 잘 되더라고요. 손님들은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 모습을 본 단골 최 씨가 혀를 찼다. 아이고, 이게 다 민수 덕분이지. 이제 사장님 국밥이 전국구 되는 거 아냐. 사람들은 웃음소리를 터뜨렸다. 영자는 얼굴이 붉어졌지만 마음은 따뜻하게 차올랐다. 민수야, 내가 있어선 애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른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려 있었다. 내가 내 옆에 있어 줘서 이렇게 다시 웃을 수 있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도 사장님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저 혼자라면 벌써 포기했을 겁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하나로 이어졌다. 영자는 민수를 아들처럼 느꼈고 민수는 영자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생각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지만 가게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다. 며칠 뒤 작은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 민수가 만든 앱이 지역 소셜미디어에 소개된 것이다. 동네 가게들을 돕는 청년의 특별한 아이디어라는 제목의 글이 퍼지며 사람들의 관심이 쏟아졌다. 식당에도 앱에서 보고 왔다던 손님들이 늘어났다. 영자는 어안이 벙벙했지만 동시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다. 수진도 엄마 가게에 찾아와 직접 보고는 감탄했다. 엄마, 이제 정말 달라졌네요. 민수 씨 덕분이에요. 영자는 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래, 난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민수랑 함께라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영자는 가게에 불을 끄고 민수와 함께 길을 걸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빛나고 있었다. 민수가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 앞으로도 같이 걸어가 주세요. 제가 혼자일 땐 무서웠는데 이제는 덜 두렵습니다. 영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민수야, 너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우리 같이 가자. 그리고 다시 하루가 밝았다. 식당 앞에는 또다시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고 민수의 앱에는 새로운 예약 알림이 울렸다. 영자는 주방에서 국밥을 끓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정말 기적 같다. 그 순간 국밥 냄새와 함께 희망이 가득 퍼져나갔다.
민수는 환하게 웃으며 식당 문을 열었다. 사장님, 오늘도 힘내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그래, 오늘도 잘해보자.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다. 그 속에는 지난 시간의 고생과 앞으로의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다. 그날 작은 식당 안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다.